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근데 오늘 또 우리 간단하게만아마 상법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하고 문제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잘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차분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여러분하고 질권, 유질계약 있죠. 유질계약.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최신 판례에서 유질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물론 유질계약에 대한 어, 전반적인 판례가 나오고 또 최근에는 유질계약의 실행 방법에 대한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신 판례를 좀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유질계약은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때요? 민법에서는 인정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고 이 상법에서는 인정됩니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상인들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을 많이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같은 경우는 약자 보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익 균형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많이 두고 제재되는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죠. 상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인 간에 일어나는 어떤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민법과 다르게요. 그래서 민법에 대한 하나의 특칙이 되는 것이죠. 특칙. 상행이 특칙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간단히 정리하면 유질계약은 여러분 아시죠? 질권 설정자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해서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거죠. 또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고 처분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걸 말씀드렸고 상법에서는 인정됩니다. 뭐 그 이유를 하나 대라면 상인의 금융 편의를 위해서 돈 좀 빌리자는 거죠. 상인이 영업을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죠? 이런 것을 돈을 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성립 요건으로서 판례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시험에도 나왔고요. 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게 되겠습니다. 질권 설정 계약을 하고 별도로 그러면 명시적, 묵시적으로 유질 약정이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질권 세자의 설정 계약과 별도의 명시적이나 아니 묵시적이라도 이러한 위에 유질 계약의 내용이 유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이 약정되어 있다는 거죠.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자, 채무자 있죠. 채무자가 상인이냐 비상인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인도 가능하고 비상인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 상행위도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하나 추가로 지금 알아둘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에 의하면 우리 상법에는 유질계약이 허용되고 있지만 유질계약의 질권이죠. 유질계약에 대한 성립된 질권 실행 방법 있죠. 실행 방법이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 질권 실행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질권 실행에 관해서 질권 설정 계약에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 약정에 따라서 채권자가 질권을 실행했잖아요. 했는데 하고 보니 나중에 뭐 금액의 차이 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있다 하더라도 질권 실행한 그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고 기타 다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법률관계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되지 질권 실행 그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판례예요. 알겠죠? 그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간다. 알겠죠? 그럼 약정에 따랐을 때 만약에 잘못됐다. 그죠?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질권 실행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요거까지 요 판례 지금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이번 저랑 같이 한번 다 풀어보죠. 뭐 1번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질 약정이
상법 59조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 계약의 피담보 채권이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질권 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질권 설정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돈 빌린 자는.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요건까지 배웠죠. 상인이 된 것은 아니다. 검토됐고. 자, 그럼 2번 한번 풀어볼까요? A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해서 주식회사인 B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했어요. 금전을 차용하면서 A 회사의 대표이사인 답이 B은행의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에 관해서 유질약정이 포함된, 요 말 아시겠죠? 언제? 유질약정에 포함된 근질권 설정 계약을 B은행과 체결했다. 이러한 위유질약정에 대해서는 상법 59조가 적용된다. 맞죠? 그죠? 네, 유질약정이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이렇게 된다. 왜냐하면 유질약정이 포함됐고 근저설정이 질권 설정 계약이 있었죠. 조건이 맞아진 겁니다. 한 명 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인이 끼어 있죠. 됩니다. 됐죠? 그래서 유지계약 된다. 허용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판례가 상행위로 인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식에 대해서 질권 설정하는 것은 이것은 유질 계약을 한 것이고 여기 유질 계약은 59조에 따라서 민법 339조에 그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하다. 유질 계약으로 허용된다. 상법이 적용된다는 뜻이 알겠죠?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가보시면 주식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다. 대부분 주식 질권 설정이죠. 근데 질권 설정 계약의 피담보 채권이 상해이런 채권이더라도 그 주식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질 약정에 대해서는 상법 5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적용돼야 되죠. 적용돼야 되는 거죠. 허용돼야 되는 겁니다. 유질 약정까지도 거기에 허용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틀린 거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보시면 4번에 주식 질권 설정 계약에 포함된 유질 약정이 상법 59조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 쌍방이 상의해야 된다. 쌍방이 상의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일방적 상행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한번 정리를 해봤죠? 가능한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변시 9에 2020년도에 나온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최신 판례까지 질권 실행 방법 관련된 판례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최신 판례는 여러분 잘 정리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판례를 정리해 보면 상법 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해인 때는 전원에 대해서 본법이 적용한다니까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유질계약 상법이잖아요. 상법. 그죠? 저기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이 허용되는 거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 가볼게요. 질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유질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해서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도 상관없어요. 묵시적인 약정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립돼야 되죠. 그죠?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별도적 유질 약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허용된다라는 것이 판례가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사 질권 설정 계약이 당연히 유질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이고요. 상사 질권 설정 계약에 있어서 유질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 요건입니다. 요건이죠. 어떻게? 별도의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성립되어야 된다. 하여튼 유질 계약 관련해서 정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